예를 들어 한 번만 해도 살이 쏙 빠져요. 이제는 가질 수 있다 20대 청춘. 정말 누가 봐도 클릭하고 싶을 것 같은 후킹성 문구를 굉장히 지양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물음표를 넣습니다. 너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이거는요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확신에 가득 차서 배너 문구를 만드시는 건 아마 다시 반려되셔서 조건부 승인 받으실 거예요. 네, 오늘 병영 의료 광고에 대해서 교육해드릴 AMPM 글로벌 최윤정 대리입니다. 네, 병의원 하면은 마냥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사내에도 있고요. 외부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기초적인 부분부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육 준비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의료심의를 되도록이면 한 번에 받는 저만의 꿀팁,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요소에는 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의원 업종 광고 세팅 방향이랑 방법 같은 기본적인 요소, 그리고 병의원 업종의 광고 성과 측정 방법,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병의원 업종의 광고 매체 추천까지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업종 하시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무조건 심의는 받아야 돼요. 아시죠? 병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광고처럼 저희가 소재를 세팅한다고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너를 만들었다고 해서 배너 광고를 바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원을 했다, 또는 내가 병의원 업종을 맡았다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심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기왕이면 한 번에 승인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꿀팁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의사협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심의 신청부터 재심의, 인정, 불인정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그런데 간단해요. 그냥 심의 받고 승인 나면 바로 광고 되는 거고요. 조건부 승인이 나와서 이제 광고 불가 하면은 한 번 더 심의를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쫄지 마시고 그냥 내 광고가 되도록이면 한 번에 승인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심의 개최일 전주 수요일 6시에 심의 수수료를 납부한 기준으로 심의가 마감이 되고요. 격주로 심의가 개최되니까 내가 꼭 광고를 이 시간, 이때에 돌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심의 일정 꼭 체크하셔서 심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심의 경우에는요. 한의사협회는 55,000원이라는 거. 네.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의사협회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한의사협회 가장 크죠. 내가 성형업종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성형, 눈성형, 이런 가슴 성형 같은 성형, 병의원 업종이다 하시면 이 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 심의를 많이들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심의 신청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검토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의, 통보, 승인까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심의 같은 경우는 화요일 6시에 마감이 되고요. 직권 심의 같은 경우는 매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심의 전문 일자가 이제 매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시고 이것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심의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까지 치셔야 아마 해당 사이트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니까 되도록이면은 둘째 주 초에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통보가 만약에 걸리시면 일주일 내외로 좀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적혀는 있는데 이 부분도요, 웬만하면 한 번에 받으면 사후 통보까지 안 가는 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되도록이면 안 걸릴 수 있도록 미리 좀 꿀팁 지금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심의를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전문 심의가 있고 55,000원짜리 또 직권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직권 심의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 줄로 내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광고 문구, 광고 소재 또는 내 병원의 소개 같은 글은 거의 55,000원에 심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배너,
또는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만 원의 심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행 상태에 저희 상황이 떠요. 그래서 심의 승인 난 거, 심의 대기 중인 거, 입금 대기 이렇게 뜬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2월 26일에 제가 접수를 했는데 아직도 심의 대기예요. 오늘이 이제 3월 10일이죠. 아직도 대기 중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내심과 정말 한 큐에 받는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지금 보시면 3년. 그래서 2020년에 받으셨으면 2023년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되도록 가려서 활용을 하시는 게 반려 안 당하고 한 번에 승인까지 가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심의 광고 시안을 접수를 하고요. 그 밑에 근거 자료를 첨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배너, 뭐 예를 들어 얼굴은 무조건 V라인이 좋지 않니? 라는 문구를 받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V라인의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전문의의 자격증이 꼭 근거 자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의의 자격증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첨부를 해주셔야 반려 안 당하고 바로 심의 대기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주민번호를 다 오픈해서 등록을 했다 하면 심의 대기도 들어가기 전에 반려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요. 2월 23일에 들어간 게 또 아직도 심의 중이라는 거. 정말 심의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되도록이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필수 요소 좀 간략하게 적어드리자면요. 본 심의필의 효력은 본 페이지에 국한됨이라는 문구를 무조건 배너에 넣으셔서 심의를 받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아무리 승인에 정말 가까운 배너를 저희가 심의에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의료 광고 심의필 검토하시는 위원장님께서는 본 심의필의 효력은 본 페이지에 국한됨이라고 적으세요 라고 다시 주세요.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본 심의필의 효력은 본 페이지에 국한됨이라는 문구를 이미 배너에 넣고 심의를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로고 브랜드명은 일단 잘 보이게 넣으세요. 지금 제 교육을 의료광고 심의필에서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몰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심의를 받고요. 나중에 리사이징 하실 때 조금 보기 좋게 좀 심미적으로 줄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소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로고랑 브랜드명은 일단 잘 보이게 크게 좀 확인,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집어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인데요. 확신에 가득 찬 문장은 지양합니다. 왜냐면요, 의료심의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너네 병원 광고 허락할게. 너네 병원 광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할게 라는 건데, 예를 들어 한 번만 해도 살이 쏙 빠져요. 요런 거. 아니면 이제는 가질 수 있다 20대 청춘 요런 문구, 정말 누가 봐도 클릭하고 싶을 것 같은 후킹성 문구를 굉장히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물음표를 넣습니다. 너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이거는요,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너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건 안 돼요. 못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에 가득 차서 배너 문구를 만드시는 건 지양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아마 다시 반려되셔서 조건부 승인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문이라는 단어 있죠. 예를 들어 지방흡입 전문, 해당 병원에 전문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를 굉장히 병원에서 쓰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실 거면요, 저희가 근거 자료에 그 전문의 자격증을 애초부터 첨부를 하시고 심의를 받으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예가요, 이렇게 본 심의필의 효력은 본 페이지에 국한됨이라고 적어달래요. 그리고 육안 식별 가능하게 브랜드명을 크게, 색도 변경해서 이렇게 달라고 다시 조건부 승인이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문 의료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자격증을 제시하거나 전문적으로 의료진 자격증을 도대체 몇 명이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명수를 표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싸리 그냥 전문이라는 자격증을 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해드리자면 확신에 가득 찬 문장은 절대 지양 부탁드리고요. 본 심의필의 효력은 본 페이지에 국한됨. 이걸 아예 넣으셔서 배너 심의를 받으시면
조금 더 심의 승인에 가까워지실 수 있는 꿀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광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팅을 하며 이미 광고가 세팅되어 있는 병원의 경우 내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냐라는 시점이 왔을 때 좀 이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느낀 병원의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브랜딩이 필요한 상황. 내가 초기에 막 병원을 개원을 했고 내가 맡은 병원이 이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할 때 하지만 또 이것도 해당돼요. 네트워크 지점, 지점이 막 여러 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송파점을 하나를 오픈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브랜딩이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브랜딩이 전환보다 더 중요할 경우. 이 경우는요, 브랜드 검색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적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브랜딩이 전환보다 중요도가 조금 낮을 때,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일 때는 브랜드 검색량이 증가하고 예산도 많을 때, 예산이 조금 놀아볼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예산이 있을 땐 3번으로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환에, 우리가 정말 맹목적으로 전환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분은 이제 브랜딩도 끝났고요. 해당 병원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 병원 이거 잘하지, 이 병원 이거 하는 병원, 이 정도로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퍼뜨려 놨을 때, 그리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업앤다운이 조금 가능할 때 저는 4번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광고 관리를 한다고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마케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병원마다 특이사항은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태껏 병원 광고를 집행하면서 조금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광고 집행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하고 명확했다라는 그런 예시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업종에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전환당 비용이 70만 원인 병원을 제가 맡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69,000원이에요. 달라진 점은 클릭률 어느 정도 0.6%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전환율은 이제 7%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대체 관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병원 광고도 충분히 성과 개선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유지를 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병원 광고를 맡았을 때 이미 병원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내가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병원 광고도 네이버를 통해서 또 다른 배너 광고를 통해서 성과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효율에 좀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브랜딩이 필요할 때, 하지만 예산이 적거나 이제 막 오픈을 했을 때는요, 배너 광고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병원 키워드는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코성형, 강남 코성형 추천, 강남 코성형 잘하는 곳 키워드가요 6,500원 이상이에요. 막 7,500원, 8,500원 가는데 1예산이 예를 들어 한 달 예산이 100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키워드 2번 클릭되면 그날 하루의 예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에 저는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배너 광고로 우리만의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배너를 잘 만든다면. 그래서 그 배너가 정말 획기적이고 우리한테 유입이 됐다면 이 소비자가 유입된 상태에서 전환을 낼 수도 있고요. 또는 배너 광고가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겠죠. 리타겟팅도 하고 신규도 하고 관심사도 타겟팅을 하고 따라다니는 배너 광고 또는 시술명을 보고 네이버에 검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 했을 때 전환이 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실패를 한다면 배너 리타겟팅 그리고 또 병원명 검색 그 다음에 전환. 저는 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는 보통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막 같이 하면서 막 몸을 성장시키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초기에 오픈한 병원 같은 경우는 키워드 입찰가를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입찰가가 좀 내가 풀이 작다, 예산이 내가 많이 운용을 하기 조금 어려운 예산이다 라고 하신다면 배너 광고 솔직히 이제 매체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50만 원부터 집행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구글 광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1예산 설정해서 광고를 해볼 수 있지만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정확한 타겟팅을 차라리 찾고 검색 광고로 넘어가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명을 검색했을 때 저희는 나올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최적화해서 상단에 띄우거나 브랜드 검색을 뭐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건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됐을 때, 그리고 플레이스, 내가 정말 강남에 위치하면 강남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병원을 검색했을 때 나오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그 다음에 파워링크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브랜딩이 좀 필요한 단계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광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쪽에서 빼오는 거죠.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만약에 이탈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브랜딩과 전환을 동시에 놓으면서 조금 중요도가 서로 반대 방향일 때쯤은 저희가 신규 유입 배너 광고 당연히 같이 해도 되고요. 수술명이나 키워드 검색을 하나 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명 검색, 그리고 리타게팅, 그리고 또 다시 병원명 검색.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보셨을 때 웹사이트 최적화, 뭐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돈 안 들이고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저희 병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 검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등록을 미리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유입이 됐을 때는 병원명을 바로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수술명을 검색을 했을 때는 파워링크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이냐 하신다면 배너 광고를 봤을 때는 바로 병원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이 적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V라인은 무슨 무슨 의원, 크고 또렷한 눈 성형은 무슨 무슨 의원, 이렇게 우리 병원명을 조금 강조해보는 거예요. 남들 다 한다고 뭐 너는 뭐 갖고 싶지 않니, 넌 돌아가고 싶지 않니, 남자의 자존심,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요. 신규 유입, 내가 정말 새로운 유입을 받아서 내 병원으로의 유입을 끌고 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시술명 뒤에 병원명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키워드에는 좀 수술명이나 세부 수술명 플러스 세부 키워드를 좀 운용을 하시면서 파워링크로 좀 연결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 외에 조금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에서 유입을 받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전환에 좀 집중하는 단계예요. 뭐 저희가 브랜딩 다 됐고 어느 정도 유입도 1방문자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희는 이제 좀 전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산도 좀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할 때는요. 수술명, 키워드, 그리고 뭐 앱부터 카페 침투, 체험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5개 광고부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규 유입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키워드 검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은 유입을 배너 광고로 좀 리타게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수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술 가격이 막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재수술 없이 적합한 곳에서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소비자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남 코성형 검색하고 여기 좋은데 바로 가야지 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우리가 강남 코성형 치고요. 카페 한번 보고요. 여우야 후기 보고요. 그 다음에 앱이 있으면 앱도 후기를 찾아봐요. 그러면 그때 후기를 찾아볼 때 우리 병원이 적어도 입점은 되어 있어야 후기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냐 싶은 게 바로 전환에 저희가 집중할 때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됐을 때는 저희가 좀 매체 확장, 좀 병원의 영역, 노출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좀 넓히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수술명 검색, 키워드 이쪽은요. 진짜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 바로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탈이 됐을 때는 또다시 리타게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술명이나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병원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좀 단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한 번에 전환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나 뭐 GA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탈률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평균 체류 시간이 40초 미만이다 라면 병원 페이지를 조금 썸네일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팝업을 좀 3개 이상 떼입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전환으로 유입시키는 거에 광고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의원 광고를 이제 뭐 알겠어요. 그런데 광고를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만약에 키워드를 운용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노출량이 가장 많은 거, 클릭률이 가장 많은 거, 전환이 가장 많은 거, 이게 제일 베스트겠죠? 이 세 가지 키워드 뭐 더 뽑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로우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키워드가 도대체 어떤 기기에서 어떤 시간대별로 좀 많이 검색이 됐는지 저는 살펴보고 그룹 세팅을 좀 다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저희는 별도 관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기별, 시간대별 세부 키워드를 여기서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출량이 제일 많았던 게 얼굴 지방 흡입이다 하면 세부 키워드로 얼굴 지방 흡입 잘하는 곳, 얼굴 지방 흡입 멍 없는 곳, 뭐 이런 키워드로 세부도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나왔던 키워드를 배너 광고에 한 번 더 적용을 시키는 게 절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되게 좋았어요. 눈, 코, 뭐 얼굴, 가슴 전체적으로 다 하는 성형외과 있죠. 근데 분명 그 성형외과에서도 주력으로 하는 게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소비자는 알아요. 근데 병원이나 관계자들, 담당자들은 모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소비자가 그 병원으로 은밀하게 이제 여의야나 뭐 A 뭐 그런 곳에서 거론되는 건 코성형인데 병원에선 눈성형을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의 노출량, 클릭률을 통해서 우리 병원이 눈성형이 의외로 높았구나. 그럼 눈성형 배너를 추가적으로 그룹을 나눠서 한번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성형의 클릭률이 훨씬 더 좋다 하면 예산 분배를 이제 코성형이 아니라 눈성형 쪽으로 조금 더 밀고 가는 거죠. 이거는 파워 컨텐츠도 저는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파워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병원이 주력으로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배너에도 녹이고 파워 컨텐츠에도 녹이고 뭔가 하나의 세팅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나머지 캠페인을 좀 가려왔는데 시간대 운영을 병원에서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시간대를 보시면 퇴근 시간 이후부터 자정까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저희가 입찰을 매시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사람인지라 못 볼 타이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3시간 간격으로 해당 병원의 키워드 입찰가가 조금 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찰가를 다 다르게 세팅을 해놓고요. 해당 시간대에 맞는 키워드 그리고 또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퇴근 시간 바로 직후, 그러니까 직장인 기준으로요. 퇴근 시간 바로 직후에는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할까? 정말 키워드를 검색하고 유입되는 게 많을까? 아니면 그냥 검색을 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쁜 시간에 내가 아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진짜 처음 검색해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좀 대표 키워드 위주로 저는 집어 넣어놨고요. 새벽에는 그 병원의 후기, 그 병원의 가격, 그 병원의 조금 세부 키워드가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병원의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주력인지, 어떤 시술이 주력인지 마케터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대로 나눴는데 이거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기, 시간, 지역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네트워크 지점이어서 나는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송파에도 있고 다 많아요 하시는 경우는 지점별로 시간대를 나눠서 켜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요일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이 예를 들어 휴진이 없는 병원이다 하시면 요일별로 나눠서 어떤 요일에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지 클릭이 되는지 보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휴진 날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캠페인에 제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병원 휴진용 캠페인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휴진을 하는 거지 소비자가 검색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따져봤을 때 병원이 휴진을 한다고 광고를 끄는 것보다 광고를 키는 게 가능성이 더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휴진을 하는 날 저희는 광고를 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많이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돈 낭비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래서 좀 병원 운영 시간대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노출량, 클릭률, 그 병원에서 반응이 조금 높은 키워드는 별도로 빼서 시간대든 지역이든 요일이든 세팅을 다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키워드 CPC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CPC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을 때 비로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눈, 코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성형외과다라고 한다면 일단 병원에서 밀고자 하는 시술, 그리고 마케터가 요즘 뜨는 시술, 그리고 원장님이 좀 잘하는 것 같은 시술,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 병원이 있는 그 지역에서 밀접한 병원 있죠. 내 병원과 근처에 있는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 그래서 이 병원들이 무슨 키워드를 쓰고 있나 다 한 번씩 검색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병원들이 대표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요. 아까처럼 노출량이 제일 많은 키워드, 클릭량이 제일 많은 키워드, 전환이 많은 키워드를 거기서 추출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배너 광고나 파워 콘텐츠나 이제 뭐 시간대별, 지역별 뭐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보면서 나만의 캠페인을, 그 병원만의 맞춤 캠페인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 광고에서는. 왜냐면 CPC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저는 안 했을 경우에는 초기에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 거의 한 900만 원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한테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지금은 600만 원 쓰고도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항상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편견보다는 병원도 잘만 하면은 누수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이게 겹쳤는데 저희가 성과 측정을 할 때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이거 필수죠. 전환 측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글 태그 매니저로 버튼 추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규 집행한 광고 아니면 내가 세팅을 바꿨을 때 광고가 갑자기 효율이 너무 좋다. 전 병원에 전화해요. 지금 혹시 뭐 병원 광고 제가 조금 이렇게 만졌는데 다른 뭐 안 보이냐, 뭐 다른 문의나 전화 괜찮냐 라고 병원에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만 믿기보다 구글 애널리틱스만 믿기보다 실제로 월 말에 병원에 가서 실제로 소비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병원에는 뭐 우리 병원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인, 뭐 네이버, 뭐 뉴스 기사 광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한번 광고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내 병원에 맞는 광고 매체 또는 광고 성향이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실장님과 친해지세요. 네. 그래서 성과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수술 검색해보기도 하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병원 정보도 검색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 후기도 볼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가 검색 광고를 하든 배너 광고를 하든 소비자가 이탈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타이트하게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병원의 브랜딩을 인지한 소비자가 정말 최종 전환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병원을 막 직접적으로 후기 바이럴을 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나 뭐 했는데 너무 좋더라 할 수 있도록까지 저희가 퍼널을 좀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채널 내 경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제가 저한테 지금 질문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요약해드리자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심의 없으면 저희 광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광고는 일단 의료 광고 심의피를 대행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심의필 로그인 번호 꼭 심의협회 로그인 정보 꼭 받으셔서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심의가 도대체 지금 최근 기준으로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2020년, 2019년도까지 2019년 3월까지 심의받은 광고가 몇 개까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광고를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배너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입금을 하셨는데 심의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아직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없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문구가 있으면 꼭 그거 활용해서 배너 광고도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꿀팁은 아까 제가 여기서 55,000원짜리는 이제 직권심의, 이제 문장심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장심의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구글은 이제 구글 뭐 관계자분이 듣진 않겠지만,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심의피를 적으면 통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띠배너 이제 많이 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형 광고로 저희가 해당
직권 받은 심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심의랑 뭐 11만원짜리 심의랑 계속해서 주구장창 심의를 받지 마시고요. 텍스트형 광고는 구글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시면 11만원짜리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 많았어요. 배너 광고를 받았는데 내가 색상 변경을 한다. 사람 모델이 변경됐어요 하는 경우, 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금은 괜찮아요. 조금은.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이 정말 살짝 바뀐 건 괜찮아요. 근데 배너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배너의 그런 전체적인 느낌과 형태와 싹 달라졌네 하면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금, 알죠? 조금, 정말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됐다 하시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케터의 역량 차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색깔은 같은 톤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마케터의 역량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사후통보 신청이 있죠. 사후통보 신청은 저희가 예를 들어 내가 광고가 바뀌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받아요? 아니에요. 사후통보 신청을 통해서 바뀐 부분만 따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승인한 수정 같은 것도 뭐 승인됐는데 이거 조금만 바꿀게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의가 유효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런데 3년이 되기 전에 연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3년이 되기 전에 심의 끝나기 전 6개월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받으신 심의가 연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광고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광고가 오히려 더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야 될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경쟁해야 될 키워드가 굉장히 많고 경쟁해야 될 병원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뭐 서울에서 서울만 오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대전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야 맞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광고를 해야 맞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마케터가 많이 머리를 굴려야 되는 업종인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출전 같은 경우는 노출수, 클릭수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월별로 저는 좀 평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3월에는 왜 낮아졌지? 2월에는 왜 높아졌지? 뭐 좀 이런 거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월별 이슈 같은 거 있죠. 3월, 2월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났으니까 뭐 이렇게 고3 끝났으니까 예뻐지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병원 광고가 좀 급물살을 타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 코성형 쪽으로 많이 좀 급물살을 타서 좋은 반응이 있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월에 그런 환자들의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광고 방향성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병원의 휴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쉰다고 소비자는 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쉰다고 해서 광고를 끄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병원 광고의 꿀팁이었고요. 시간이 돼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개인 네이톤 주시거나 밑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광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